안녕하세요. 예, 예, 2차 시험 과목 중에서 인사노무관리하고 경영조직론 강의하는 최우정 노무사예요. 저는 이제 2006년도에 합격을 했고, 지금 벌써 이렇게 진짜 시간이 이렇게 제가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이제 업을 하고 있어요. 제 동기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 들었는데, 노무사가 되면 뭐 수입을 얼마나 버나요? 잠깐 죄송해요. 제 얼굴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각자 하기 나름이죠. 각자 하기 나름. 집에서 팽팽 놀고서는, 나 노무사 자격증만 있고, 밖에 나와서 진짜 현장에서 뛰어다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근데 저랑 이제 같은 학교를 졸업해서, 저보다 먼저 노무사가 된 있어요. 친구라고 해야 될지 후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말 터놓고 반말하기로 한 노무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있잖아요. 판교에 있는 NC소프트라는 회사, 해도 되겠지? NC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컨설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영학을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석사, MBA 과정 나와서 그쪽으로 좀 주력을 하다 보니까 NC소프트 컨설팅을 들어가는데 평가 컨설팅, 보상 컨설팅 이런 걸 들어가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정말 수입이 엄청 많아요. 일단 그것부터 딱 들어서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물어보면요. 거기서 자기가 어제 저녁에 밤 11시에 그 회사에서 나와서 퇴근을 했는데 건물의 문이 다 잠겨져 있어가지고 경비실만 드나다니는 쪽문으로 나와서 차 타고 드디어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밤 11시에. 그 판교에서. 판교 거기 밤 되면 있잖아요. 완전 썰렁해요. 까매. 이제 그런 데서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이나 저희 정글, 이쪽에서 현장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갑부가 되고 싶어가지고 내 노무사 자격증을 딴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 노무사로 남자 노무사가 몇 명 있지? 한 3명 정도 있는데, 맨날 산재 사건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면서 또 기업 법률 자문도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해가지고 하루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그분들은 하루 7시간 이상, 8시간 이렇게 일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더 많이 벌지 않겠어요? 저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저보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빨리 딴소리를 해버렸는데 얼른 제가 2차 강의 빨리 설명하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1차 시험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고개 좀 끄덕여봐요. 맞잖아요. 2차 시험부터 준비한 사람 여기 없잖아요. 그죠? 1차 시험, 내가 알기로는 우리 1차 시험, 우리 학원의 그 1차 시험 경영학 강사님이 재무 관리를 잘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 1차 시험 경영학 시험에 그 재무 관리 파트에서 8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1차 시험 보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학원의 그 1차 시험 그 경영학 강사님의 어떤 장점이 한번 좀 부각을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2차 시험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 정의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영 관리의 한 분야이고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글씨 보이죠? 그죠?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조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 인간관계의 직무 만족도, 팀 협력 이런 걸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인사노무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배우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이론사, 경영학에 대한 이론사,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평가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방출, 이직관리, 구조조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 이슈와 관련된 인적자원관리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로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1차 시험 합격하고 저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서 보통 수험가에서는 인사노무관리의 각 구성이 직무관리 있고 확계평 보유의 두 문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확계평 보유방, 확계평 보유의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기도 해요. 열심히 하셔야 되긴 하죠. 자,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이론사에서는 그동안, 2011년 이후에 출제 경향을 쭉 한번 통계를 제가 내봤더니, 최근에 이론사에선 1번, 직무관리 3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일 정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 보상관리. 인사노무관리의 꽃, 보상관리 많이 출제되었다. 올해 1번 문제가 또 보상관리에서 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왜 유지관리에서 없지? 10번이나. 거의 2011년 이후 거 통계를 쭉 냈는데
유지 관리, 특히 이제 고용 관계 관리 있잖아요. 노조 관계, 노조.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출제자 입장에서 교수님이 바라볼 때 노무사라는 직업은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이제 유지 관리 쪽에서 이렇게 뭐 이제 노조 회피 전략이라든지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라든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거 시험 공부할 때, 선생님 그러면 내가 집중력이 좋은 내가 첫바다에는 보상 관리하고 유지 관리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공부해도 될까요? 그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학원 이제 그 교재 진도가 처음부터 나간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을 정말 강화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좀 설렁설렁이라는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좀 긴장을 풀어가면서 리듬을 타면서 공부할 땐 또 이쪽에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 다음. 자, 재출제된 주요 문항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 인사노무관리는 딱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성이 딱 확개평 보유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교수님들이 애정하는 문제는 또 출제, 3번 출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게 또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미출제본, 아직 미기출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출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렇게 있으니까요. 기존에 우리 노무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 유형 싹 살펴보고요. 1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1차 시험 준비할 때 있잖아요.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노동법 기출문제, 뭐 이제 행정쟁소법 기출문제 이런 거 다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그거를 딱 하루에 딱 시간 정해놔가지고 그거를 집중해서 막 봐요. 문제 유형을. 막 봐요. 요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해가지고, 이건 좀 이게 나만의 요령인데, 1차 시험은, 이 방법도 사실 제가 이제 고3 때 우리 전교 1등 했던 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분 지금 변호사 되어 있어요. 변호사 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1차 시험 그 찍는 방법을, 그거를 딱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1차 그 문제 출제 유형을 딱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보면서 막 문제 유형을 눈 속에 박어라. 그 사진 찍는 것처럼 내가 내 눈으로 사진 찍는 것처럼 문제 유형의 스타일을 박아라. 이렇게 박아서 이제 뇌에다가 쫙 심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학원 교재 진도에 따라서 그걸 볼 때 이때 그때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이렇게 나왔었지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시험도 이렇게 재출제된 부분이 있고 3번 출제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무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유연성이 있는 그런 이제 근무시간 이런 건 또 3번이나 출제됐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3번 출제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기존에 출제된 부분도 잘 눈여겨보셨다가 문제, 이게 작성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이렇게 가다듬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최근 이슈에 의한 출제 경향도 이렇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인사노무관리 파트에 뭐 확개평 보유이 이렇게도 있지만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성과 중심주의, 직무 중심주의, 고성과 관리 방안 내지는 저성과 관리 방안 이런 건 정말 아직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서 학원 강의는 꼭 들어야 한다. 또 학원 강의 들어서 시간이 없어요 교수님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최소한 인강이라도 들으셔야만 최근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이제 연습을 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요. 자신만의 서브노트 활용하기 이렇게 있는데요. 어디 갔어요? 그 세 번째 보시면 이해하고 암기보다는 암기하고 나서 이해하기 이렇게 제가 썼지만 앞에 이제 김용호 노무사님 노동법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교재를 이렇게 딱 보시면 막 이제 법 규정 나오고 이제 법 규정과 관련된 각종 요건 나오고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일단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나만의 서브노트 조그만 거 해가지고 나만의 그 요약을 하셔야죠.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 위주로 해서 서브노트를 갖고 있어야죠. 이거는 내가 갖고 다닐 수 없어요. 집에다 놔두고 다니는 거. 이거는 내 책상에다 놔둬야 되는 거고요. 이건 내가 갖고 다녀야 돼요.
서브노트 내가 내 손으로 쓴 거 있잖아요. 내 손으로 눈으로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내 속에 머릿속에 담아놓은 서브노트는 갖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뭐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 밥 먹으면서 화장실 가면서 그거 갖고 다니셔야죠. 그래야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만의 서브노트 활용하기, 네, 목표를 쪼개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교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GS 0기, 1기, 2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GS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만 쭉쭉 치르고요. 각각 이제 교재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국내 이제 메이저 교수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대학교 이학종 양혁승 교수님, 고려대학교 배종석 교수님,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뭐 김식현 교수님, 최종태 교수님, 그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요즘에 뜨는 교수님 몇 분이 계시고, 홍익대학교 임창희 교수님, 굉장히 이게 노무사제도에 관심 있는 국내 메이저 교수님이 교재를 낸 게 있어요. 그거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 그거를 이제 학원 교재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압축을 해서 이제 제가 각각의 파트별로 나누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그거 잘만 따라오시면 여러분 충분히 뭐 고득점 이제 이제 합격하실 거라 충분히 제가 이제 뭐 예상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략한 이제 설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뭐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요. 공부하시면서 많이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30대 들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조금 그 관점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 고용관계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보던 세상보다 내가 자격증 하나 갖고 있음으로 해서 기업의 법률 자문을 하고 내가 근로자 입장, 사업주 입장에 대변하는 어떤 입장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꼭 합격하셔가지고요. 나중에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으면 꼭 전해주시고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네, 여기까지 해서 간략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